오늘의 강의 주제는 우울증에서 삶의 통제권 되찾기입니다. 우울증은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통제력을 상실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통제권의 상실은 우울증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며 이는 무기력감과 회피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들어 결국 우울증 증상이 심화됩니다. 본 강의에서는 우울증과 삶의 통제권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우울증 환자에게서 삶의 통제권이란, 우울증과 관련된 삶의 통제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의 여러 측면을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느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적 및 정서적 건강과 깊이 연결되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자기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삶의 통제권은 개인이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우울증은 이러한 결정 과정을 방해하여 회피적이거나 비관적인 태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 해결 능력. 통제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우울증은 종종 무기력감과 패배감을 유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감소시키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저해합니다. 셋째, 감정 조절 능력.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통제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울증은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거나 무기력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목표 설정과 성취. 삶의 통제권은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목표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잃어 목표 설정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대인관계의 조정. 통제력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우울증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며 이는 관계에서의 소통과 경계 설정을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울증이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통제권을 회복하는 과정은 치료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우울증 환자가 삶의 통제권을 상실하는 이유. 우울증이 개인의 삶의 통제권을 빼앗는 이유는 여러 심리적, 생리적, 사회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사고 패턴. 우울증 환자는 부정적인 자기 인식과 왜곡된 사고 방식에 시달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해 같은 비관적인 생각이 그들의 능력이나 상황 통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무기력감과 수동성. 우울증은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업무조차 수행하기 힘들어지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셋째, 감정의 위축. 우울증은 감정적 고통을 동반하며 이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통제감이 감소합니다. 기쁨이나 흥미를 잃게 되면 평범한 일상조차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넷째, 사회적 고립.
우울증은 인간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외부와의 연결이 줄어들면 지지망이 악화되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정을 나눌 기회가 줄어듭니다. 5번째, 신체적 증상. 우울증은 신체적 증상, 예를 들어서 피로, 수면 문제, 식욕 변화 등 이 모든 것들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고통이 개인의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을 저하시켜 삶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더욱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우울증 환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인들을 깊이 인식하고 전문가의 치료 및 지원을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셋째, 우울증 환자의 삶의 통제권 되찾기 프로젝트. 우울증으로 사로잡힌 삶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프로젝트는 개인의 정신적 및 정서적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예를 포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자기인식 높이기.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통제권을 회복하는 첫 단계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심리적 평가 도구나 상담을 통해 감정과 행동 패턴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자기 반성을 위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루 동안 무엇을 잘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기록하는 일기, 소위 자기인식 일기를 써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기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하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둘째, 자기 관리 연습하기. 자기 관리는 신체적 및 정서적 웰빙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수면은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정도의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조깅을 일상에 포함시켜 신체 활동을 늘림으로써 기분이 개선되고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현실적인 목표 설정하기. 스마트 원칙을 활용하여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간 산책하기와 같은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작은 성공 경험을 쌓고 점진적으로 더 큰 목표로 나아갑니다. 또한 주말마다 새로운 코스를 시도해 보는 것으로 일상에 변화를 주어 통제감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정적인 생각 극복하기. 부정적인 사고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지행동치료, CBT와 같은 기법을 통해 자동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인식하고 도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실패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번에는 다르게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기록하면 스스로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새로운 경험 시도하기. 새로운 경험은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자원봉사, 친목 모임에 참여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센터에서 제공하는 워크숍에 등록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보는 것은 통제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번째, 한 번에 한 번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 우울증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점진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일을 해보는 것 같은 목표를 설정하여 매일 놓치지 않고 실천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우울증 극복과 삶의 통제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통해 우울증 환자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권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개인의 삶의 통제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지만 통제권 회복은 가능한 목표입니다. 자아인식, 자기관리, 현실적인 목표 설정, 부정적인 사고 극복, 새로운 경험 시도, 작은 첫걸음 등이 통제권을 되찾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가의 지원과 함께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서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울증 극복 과정은 개인의 성장과 자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